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남성이 야구 배트,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일일까요? 일단 CCTV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장을 보고 귀가하는 여성 뒤로 20대 남성이 뒤따라 타죠. 여성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더니요. 여성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성이 저항하며 방망이로 움켜쥐자 이번엔 다른 손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어갑니다. 엘리베이터 밖으로 여성이 탈출하려 하지만 남성은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결국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알고 봤더니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이 이루어진 장면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여성에게 가해자는 왜 저런 폭행을 했을까요? 가해자 A씨, 지하철역 인근 배회 중 귀가하던 여성을 발견했다. 아파트까지 300m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서 한 진술은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했다.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고요. 휴대전화와 CCTV 분석, 사전 범행 계획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일면식이 없는 사람 맞아요? 전혀 뭐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예. 못하고 저 아파트에 또 살고 있지도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허. 그 이제 파주역에서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파트가 한 300m 정도 거리에 있는데 거기까지 따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그러면 저 아파트 주민이 여성분이 생각할 때는 뭐 당연히 뭐 이상한 생각하지 않았겠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마 같이 타는 거다 이렇게 봤는데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갑자기 저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이 야구 방망이를 미리 이제 숨겨놓은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무차별 폭행을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특히 이제 묻지마 범죄, 묻지마 폭행이 뭐 심심치 않게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저랬을까? 모든 범행에는 이제 동기가 있는데 이제 묻지마 범죄의 특징은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내부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동요, 그런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상대방을 타깃으로 삼는데 이 묻지마 범죄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을 타깃으로 삼는데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하질 않아요. 그리고 노약자, 뭐 부녀자, 어린애 이런 사람들을 주로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들은 대부분이 이제 취약자니까 이 방어하는 데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저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본인 이야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에 불만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실에 불만이 많은데 현실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현실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 누가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다 불만은 있죠. 근데 저걸 왜 자기하고 전혀 관련도 없고 생전 한번 보지도 않았고 뭔가 연결고리가 없는 저런 사람을 왜 폭행을 했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약간 정신적인 어떤 문제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20대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보면 안타까운 측면이 많이 있죠. 예. 아니 사실은 여성 입장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그 젊은 남성이 저 그냥 맨손도 아니고 야구 배트로 저렇게 폭행을 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극한의 어떤 공포와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김주정 의원님.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저 시간이 지금 오후 2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말 지나서 40대 주부가 장을 봐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하철역을 배회하다가 계속 뒤따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주부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다, 좀 그런 두려운 마음도 느꼈을 텐데 설마 가장 안전해야 될 내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 뭐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CCTV도 다 있고. 그렇죠. 그렇게 탔는데 보니까 저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그 뒤에 백팩에 유일하게 야구방망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미리 준비를 하고 누구든지 타겟을 삼아서 일을 저지르려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부가 이제 타겟이 된 것인데 더 어린 학생들이었을 수도 있고 그 하굣길에 초등학생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가득 찼을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무슨 정신에 그리고 네. 이렇게 붙잡히고 현행범으로 했을까. 그 순간도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층수를 누르고 문이 열리고 이제 나가면서도
붙들고 그 여성을 붙들고 계속해서 폭행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정신으로 신고하고 또 할 수 있었을까? 그 순간에 짧은 시간이 얼마나 끔찍하게 길게 공포스럽게 느껴졌을까를 생각하니까 정말 조금 더 안전 장치 같은 게 아파트에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낮 시간에 내 집에 들어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꿈꿀 수 있을까 싶어서 더 안타깝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다고 하니까 예. 빨리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체포된 현행범이 어제 이제 구속이 됐고요. 이 폭행 사건이 지난 19일 이뤄진 사건이라는 것으로 정정드리겠습니다.